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래 월요일은 월요 닷가 해서 박원석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날카로운 비판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월요 닷가의 뉴페이스로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그래서 정의당 전 의원님 그다음에 장성철 소장님 때는 당적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장 소장님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닭가를 하면 안 되고요. 예, 장성철 소장은 이제 보수 참칭 패널로 주목받던 분이었지 않습니까? 보수 블랙리스트.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국민의힘 지금 당협 연설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목에 송파병을 한번 외쳐주셔야 돼요. 송파병의 김근식 예,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갖고 닭가는 게 아니고 보수 참칭이 아니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중도 예. 보수 패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 입장을 견지한 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렇습니다. 송파병. 예.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면 장성철 소장과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사죠. 예. 그렇게 몰고 가지 다만 마시니까. 이제 그 보수 참칭이 아닌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간간히 이제 좀 추임새를 넣긴 하나 아 예. 본질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봤던 말은 뭔가 잘못이신데 기다려 보시죠. 요 얘기를. 아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외유를 다녀오시고 아 예. 전당대회를 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동부를 순회하시고 이틀 전에 귀국한. 막 공항에 도착하신. 전당대회를 버리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음 놓고 외국 가서 좀 일을 보고 왔습니다. 바람직한 방향 마음 놓고 네. 이제 내가 깔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뭐 엊그제 인터뷰할 때는 돌풍은 아니고 그냥 좀 바람 정도다라고 네,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뒤늦게 출발했지만 어쨌든 컷오프를 무사히 통과했고 지금 그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3등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연일 지금 언론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이준석 계열의 이제 지지층들을 적극적인 또 뒷배경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돌풍을 넘어서 이게 성적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예.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는 아직 초반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때 보인 것 같고요. 제가 닭가가 아니고 올바른 소리만 하는 중도 보수 패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예. 그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일체성 이걸 좀 줄이는 게 천하람 지금 후보한테 도움이 됩니다. 거리를 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부각되는 게 천하람 후보한테 도움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민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당심 100%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생각하면 천하람 후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당의 어떤 변화와 개혁을 생각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랑 뭐 비슷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일체화되는 것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조언을 드리고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라라고. 네. 예. 일단 천하람 후보는 얻은 게 많습니다. 컷오프를 통과함으로써 가장 후발 주자였고 또 선거 준비를 채 하지 못한 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컷오프를 뭐 3위로 통과했는지 4위로 통과했는지 순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 통과함으로써 천하람 지지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천하람 후보는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당대표 나서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차별화는 뭐 본인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이 표를 온전하게 흡수한 뒤에 천하람은 다르다. 이런 예. 걸 좀 보여야 되는 단계적 과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결선에 가면 조금 또 달라지겠죠. 지금은 이제 결선 진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지 기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안철수 후보하고의 차별화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원래 아닌데 난데없이 이게 반윤 비윤으로 몰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윤 비윤 계열의 유권자들 중에 정치 고관여층은 구분이 되는데 고관여층이 아닌 당원들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편인지 아니면 반윤 또는 비윤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당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관계를 우리가 익히 알듯이 섞이기가 어려운 어떤 기반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천하람 후보의 전략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앞서 있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를 우선 잡고 예. 결선에 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윤핵관들이나 뭐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일정하게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번에 뭐 후발 주자로서 전략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순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득표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최고위원 컷오프된 걸 보면 이른바 비윤계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 또 이긴 청년 최고위원 3명이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친윤 의원들이 떨어지면서 됐기 때문에 당심도 책임당원 6천 명의 투표 결과거든요. 당심도 비윤의 무게중심이 좀 많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건 제가 이제 닭가와 또 차별성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아, 하기 그래요? 위해서는 계속해서 오늘- 막 왔는데도 다 꿰뚫고 계시는군요. 아, 그럼요. 예. 거기서도 계속 보고 있죠. 미국 동부에서. 예, 예.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심이 비윤 쪽에 더 비중이 많다라고 그 이번에 최고위원 컷오프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하다. 아 과도하다. 왜냐하면 이제 13명인가요? 거기서 8명으로 예.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른바 이준석 계보로 되는 분은 라인업이 정확히 딱 짜여져 있잖아요. 당대표 하나, 최고위원도 딱 2명인데 여성 하나, 남성 하나. 어차피 그건 2개 찍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 청년 최고위원 하나. 4명을 라인업을 짰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지 않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전략을 잘 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든 10%든 유승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비윤계 당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표가 그대로 결집할 수 있는 라인업을 잘 짜는 거죠. 효과적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도 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천하람 당대표 후보나 허은하, 김용태 후보나 또 이기 후보는 좀 뒤늦게 출발했습니다만 어쨌든 청년 후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지도 면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현역 의원이면서 친윤계로 자천타천했던 그 현역 의원들 3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친윤 계열 쪽에서는 굉장히 낙심할 만한 일이지만 그게 친윤보다 비윤의 당심이 더 많다라고 예. 확정 짓는 것보다는 일단 친윤계가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서 라인이 잘 구성이 되지 않아서 표가 좀 갈렸고 이건 포맷의 실수다. 그래서 갈렸고 인지도 면에서는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6천 명의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비윤이 더 당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닭가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도 보수 편으로서 올바른 소리 말하는 김근식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는 그러니까 비윤의 윤심이 모인 비윤심이 모인 게 아니고 네. 전략 미스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이른바 비윤계가 일사불란하게 컷오프를 통과했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그러면 봅니다. 제가 의견을 아니, 주시면. 저는 이게 이제 본선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이른바 이제 친윤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가 6명이 남았는데 뭐 그분들 중에 진짜 누가 찐 친윤인지 누가 자기 정치하는 친윤 호소인인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는 여전히 분산 요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 후보 중에 이제 허은하, 김용태 두 사람으로 딱 그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비윤, 반윤 계열은.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가까운 포지션에서 출마했던 문병호 최고위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졌어요. 컷오프에서. 때문에 저는 이게 컷오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좀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본선 경쟁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표 분산이 안 된다.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이 표는. 예. 그러니까 이제 1인 4표까지 찍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대표, 최고위원 2사람, 청년 최고위원까지. 그 4표가 딱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전략이 좋았다 그러는데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경쟁은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인지도 경쟁이에요. 별다른 당원 접촉면이 없습니다. 물론 합동연설에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당대표 쪽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예. 최고위원 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당원들도 별로 실감을 못 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름 들어본 사람을 찍게 돼 있는데 이른바 친윤 계열의 현역 의원들 3분이나 출마했는데 3분 다 떨어졌잖아요. 이분들이 인지도가 낮아요. 원외에 있는 예. 이준석 계열의 후보들보다. 이용, 이만희, 박성중 의원. 이렇게 물론 세 이제 명이죠. 본선에 남아 있는 김재원 최고라든지 정미경 전 최고라든지 조수진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또 김병민 그 최고 예, 비대위원이라든지 인지도가 꽤 있죠. 그러나 이제 겨뤄볼 만한 인지도이기 때문에 이게 컷오프만이 아니라 본선에서도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후보들이 1명 혹은 1명 이상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이제 전략 미스다라는 것과 인지도, 그러니까 비윤
당심이 최고위원 컷오프에서 모인 거는 그렇게 분석을 중도 보수 패널로서 객관적으로 네. 해주셨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관심이 큰 건 당대표니까. 네. 주말에 김기현 후보가 탄핵이라는 사태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 뽑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전략이 미스인지 아닌지 미스라는 얘기도 있고요. 비스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는 형국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예. 봐주는데 1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렇게 메시지를 내는 건 제가 볼 때 내부의 캠프에서 도대체 전략을 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는 1위 후보가 해야 될 메시지는 아니에요. 저건 뒤따라가는 후발 2등, 3등 주자가 1등을 공격해서 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2등, 3등이어서 이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지나치게 용산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이것으로만 선거를 계속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무리한 단어가 나오고 특히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은 잘 아시지만 민주당이 조국의 강 때문에 헤매고 있듯이 예. 우리 당도 탄핵의 강을 건너라고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걸 겨우 건너서 2020년에 미래통합당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왔고 그래서 겨우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 탄핵이라는 단어를 재소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그러면 2016년에 탄핵 이야기를 하면 당시에 중앙지검장 했던 분이 그렇죠. 이걸 그렇고 국정농단의 수사팀장도 수사팀장이 했고.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시고 지금 윤핵관이라고 쓰면 안 된다니까 못 쓰겠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지는 그럼요, 말씀이라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표적인 장제원, 권성동 이분들이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바른정당 출신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또 김기현 후보도 뭐 당시 울산시장이지만 탄핵에 찬성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 후보는 어떤 정신 상태길래 저런 망상을 하나 그렇게 내가 두렵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제 본인이 앞서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많이 앞서 있지 않은 것 같다. 조바심이 난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무리해서 당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려고 급기야는 탄핵 얘기까지 꺼냈는데 저거는 일종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탄핵의 추억을 당원들한테 상기시키면 그때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지금 다 윤핵관들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윤 대통령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했었고 그런데다가 김기현 후보는 법률가입니다. 탄핵이 뭐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당대표 받겠다고 탄핵한다는 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은 있다는 얘기냐. 생존한다는 얘기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당대표가 될 분이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조바심이 든다 그래도 지난번에 심평 변호사가 탈당 얘기도 좀 의아했는데 탄핵 얘기까지 꺼내드냐. 과연 저런 사람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해가지고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근데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데다가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한테 엄청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예. 거예요. 내내 시달릴 겁니다. 저거. 계속 얘기했고요. 지금 내일 모레 TV 토론 시작하잖아요. TV 예. 토론 시작하게 되면 이제 집중포화를 맞을 거예요.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저런 얘기를 했다면 황교안 후보가 지나온 경력으로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다. 그렇지. 황교안 후보는 계속 그런 입장에 서 있었으니까. 근데 본인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해서 탄핵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예. 충돌해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제가- 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잠깐 섰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보습하고는 잠깐 있어가지고 이제 칠판만 보면 서고 싶어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오랜만에 예, 쓰니까 죄송합니다. 떨어지는군요. 예, 자꾸 떨어지네 이게. 일단 이렇게 보면 탄핵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체했다.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김기현 의원의 얘기는 탄핵은 나쁜 거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죠? 근데 이걸 누가 했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 하고 윤핵관들이 하고. 친윤들 옛날에 바른정당에서 다 했잖아요. 예. 좀 더 확장해 보면 이거 나쁜 건데 이거 옛날에 우리가 했어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미스다. 그러니까 그런 그 논리적인 모순뿐만 아니라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좀 불안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불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절대 그 꺼내서는 안 되는 메시지를 잘못 꺼냈다는 아니, 생각이 게다가 들고요. 이렇게 아니, 딱 말하고 있는데요. 아직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김기현 후보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지금 정도 왔으면은 좀 포지티브한 메시지를 내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라고. 아, 좋다 이거예요. 당정 관계라는 게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대통령이 눈 깜빡하면 그 무슨 뜻인지 알 정도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리고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다 알아요. 그럼 이제는 그런 당정 관계의 적임자로서 김기현이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미래를 또 내년 총선을 준비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저 탄핵 이야기를 소환하기보다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계속 공개가 하는 지점이 그거 아닙니까? 수도권 선거 자기가 더 예.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그 수도권 선거도 나도 이길 수 있다. 김기현 후보식 수도권 선거에 비책을 내놔야죠. 그런 걸 이야기해야지. 몇 년 지난 탄핵이라는 강을 왜 다시 돌이켜서 합니까? 게다가 여당의 당대표로 나오신 유력 후보가 저렇게 탄핵 얘기를 꺼내주면 예. 앞으로 야당이 탄핵 얘기를 꺼내는데 부담이 없어요. 줘봐요. 저렇게 자꾸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잖아요.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도 사실 언론도 요즘은 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표현 자체를 네. 사실 집권 한 2년차 때까지는 뭐 기사나 신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설에서도 잘 안 쓰는 입에 올리는 순간 레임덕 얘기가 나오니까 잘 안 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프레임인데. 그래서 근데 여당 당대표 후보자가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사실 좀 약간 맞지는 않아요. 게다가 법률가신데 뭔가 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지 않다니까 자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 방향으로 몰고 가시니까. 계속 지금 예. 김기현 후보가 이런 식의 쓸데없는 그 논쟁에 휘말릴 정도의 그 빌미를 제공했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건데 그 캠프에서 메시지 팀을 좀 다시 좀 짜세요.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 팀에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렇죠. 우리 친한 분이 패널이었던 가 계신데 우리 알겠습니다. 강동갑 윤희석 선생이 예, 양말, 망사 윤희석이 공보총괄본부장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옆 동네잖아요. 송파병하고 예, 그래서 제가 강동갑하고. 윤인석 총괄본부장한테 이야기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히는 모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얘기도 할게요. 정의당에서 대장동 특검, 민주당에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단 제 옆에서 양 특검으로 가자,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가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도 특검 가자 이랬는데 정의당 입장을 앞서 제가 이제 이정미 대표도 인터뷰했는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대표가 오늘 뉴스룸 출연해서 한 얘기도 그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예, 다만 지금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를 안 예. 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설왕설래하고 모호했던 부분이 조금 뚜렷해진 면이 있어요. 예, 그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전주로서 1인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시세 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게 여러 증거를 통해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때문에 이건 분명해진 거죠. 이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과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한 차례 검찰을 더 압박할 그런 명분이 생겼다는 거고 예. 일단 뭐 시한을 그러면 언제까지라고 이정미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2월 말까지 예, 일단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지켜보자. 그런데도 안 한다면 그때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달에 냈어요, 작년에. 예. 그리고 원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즉 법사위원회 5분의 3 정족수를 맞춰가지고 법사위 패스트트랙으로. 자체에서 이 패스트트랙으로 밟아가려고 그랬는데 시대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니까 그 정족수를 예. 못 채운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민주당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가 이렇게 대처한 게 아니고 한 지난 두세 달 지지부진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이 법안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분분하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2월 24일 날 통과시키자. 예. 이렇게 정의당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패스트트랙으로. 근데 정의당이 민주당의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2월 24일 날 통과시키자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중되냐? 게다가 지금 그거를 2월 24일 날 무리해서 패스트트랙까지 얹어서 통과시키면 반드시 이건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정쟁의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검찰이 지금까지처럼 문개기로 일관한다면 그때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자라는 게 정의당의 정확한 입장이지 특검에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네요. 지금 박원석 의원님 얘기를 쭉 듣고 보니 일단
민주당이 약간 방탄 성향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래서 체포동의안부터 일단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먼저 해놔라. 또 하나는 검찰이 어차피 소환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 믿지 못하겠어라는 걸 국민들에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계기를 삼고 특검을 가는 게 맞다. 아니, 이런 왜 건가요? 그러냐면 권오수 회장 이 판결이 나기 수회장. 전까지는 이게 과연 유죄냐 무죄냐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집행유예지만. 권오수 회장이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 1차부터 5차까지 시기별로 있었는데 1차는 뭐 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 치고 근데 2차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을 해요. 1, 2차 주가 조작에 공이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선수도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2명이 권오수, 김건희예요. 예. 때문에 이건 시효도 남아 있고 이 시세 조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진 만큼 유죄 확정이 난 만큼 이제는 검찰이 소환도 안 하고 저렇게 뭉갤 명분이 없어졌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그때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 유죄 확정은 아니고요.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저도 저 올바른 소리 많은 중도 보수 패널로서 예. 지금 여기 여론조사도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자, 지금 나와 있어요. 예, 비춰주실래요? 엊그제 이제 권오수 회장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판결을 보면 크게 보면 그동안 민주당 측에 주장했던 김건희 특검법 발의부터 김건희 조사해라 뭐 엄청난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짜왔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에요. 별거 아닌데 일단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점주라고 하는 그 신모 씨인가 서모 씨인가 그분은 손건희 씨입니다. 손 씨도 무죄가 나왔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그 민주당이 부풀렸던 거대한 의혹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소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그 이후 단계에도 이름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건 분명히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 입장이 제일 맞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검찰이 수사를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드러난 뭐 정확한 혐의가 있으면 그걸 따져보든지 소환을 필요하면 소환을 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러면 그 주가 조작 2단계라고 하는 그때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왔다고 하니 그게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떤 진짜 시세 조정에 관여한 건지 아니면 계좌만 빌려준 것인지 처벌할 가치가 있는 건지 처벌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빨리 특검하자는 것은 100% 이건 이재명 방탄이잖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권오수 회장 잠시만요. 사건에서 그러니까 좀 줄여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사건에서 이제 잠시만요. 의혹이 또 제기됐기 때문에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면 또 특검을 해야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참칭 패널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도 보수 개혁으로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일부에서 볼 때는 보수 참칭이고 영린을 건드리는 되게 위태로운 아니, 발언들이죠. 저는 김건희 여사도 그 정도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정의당 입장에 아니, 내가 두 좀 번째까지는- 존중하는 게 뭐냐면 예. 오늘 이정미 대표도 그렇고 오늘 그 청년 정의당 대표 있죠. 예. 그분도 이야기했는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그 먼저 전제조건을 걸었어요. 저는 시대전환의 조정원 의원도 그 부분을 지금 걸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든지 대표를 이걸 사퇴해라. 그 다음에 특검법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서 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느닷없이 특검법을 막 밀어붙이는 것이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을 불식시킨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일단 여론만 놓고 보면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 왼쪽이. 저게 무슨 쪽이죠? 예. 진짜 지금 화면이 멀어서 어떤 건지 화면의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특검법 발의는 적절하다가 55%, 적절하지 않다가 약 7%고요.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61%, 반대가 34%입니다. 이 부분은 쿠키뉴스가 데이터 리서치에 의뢰해서 작년 겁니다. 작년 조사입니다. 제가 이제 김부식 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일부 둘다 이제 작년 겁니다. 일부 보완을 하면 그 정의당이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과 김건희 특검을 연계시켜서 만약에 체포 동의안 표결을 민주당이 가결시키거나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면은 뭐 특검법 지금 같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연계시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정의당은
이 체포 동의안이라는 게 유죄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형사 절차에 임하라는 거잖아요. 예.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전통적으로 정의당은 찬성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는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본인 공약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안 하겠죠. 네. 저는 체포 동의안 오면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김건희 여사 그 이 주가 조작 가담 정황과 관련해서 앞서 이제 손모 씨라는 그 전주 이분은 이제 무죄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무죄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2020년 4월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꽁거먹은 소식이에요. 피의자 특정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피고발인 조사도 안 해요.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의 속내가 우린 못해. 가져가서 특검 하려면 해. 이거 아니냐는 입장인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나마 지금 검찰 수사팀이 기존 수사팀이 양심적이어서 혐의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은 내지 못하고 그냥 뭉갠 거죠. 그러나 권오수 회장 판결을 통해서 이게 뚜렷해졌으니 이제는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만약 검찰이 똑같은 태도로 뭉갠다면 이건 또 시간 보내가지고 공소시효 지나게 하려는 그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요. 아니 한동훈 장관 이 관련해서 맨날 민주당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제대로 턴 거 없고 지금이라도 권오수 회장 판결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이 드러났으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이제 뭉개지 말고 수사해라. 한동훈 장관이. 무게지 마시고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문재인 정권하에 그 1년에 걸친 그 조사의 마지막 결론은 단순 투자자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91명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계좌를 빌려줘서 돈 번다고 하니까 맡겼던 사람이 91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소가 될 이유가 없죠. 쩐쩔한 사람들은 그중에 몇 명은 아주 적극적인 가담 의사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무죄가 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 수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91명의 그 공모 혐의가 없는 단순 투자자로 김건희 여사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1심에서 나온 것처럼 동서시효가 남아있는 2010년 11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니 예. 그 부분만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공모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일단 거예요. 1심 판결문의 내용은 그걸 검찰이 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송경호 지검장을 저는 믿고 싶은데 송경호 지검장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며칠 전 금요일 날 뭐 엄청나게 유의미한 재판 결과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박상도 의원 무죄가 네.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정말 느슨하게 수사한 겁니다. 그냥 봐주기 수사한 거고 그냥 대충 수사한 거예요. 그러면 판사란 사람은 검찰이 쏜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허술한 거예요. 예. 그래서 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송경호 지검장이 검찰 인력을 보강해서 다시 해라 이걸. 다시 해서 각상도 50억 받은 거 무죄 나온 거 박상도 전 의원의 50억 퇴직금도 다시 수사를 저는 철저히 하고 그런 기세로 이번에 권오수 회장 나온 것도 있으면은 다시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 쪽도 예, 특검 국민적 검찰 차원에서 팀을 힘을 늘려서 말끔하게 해결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특검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야기한 특검은 제가 볼 때 정의당의 스탠스대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가 먼저 불체포 특검 포기하고 방탄이라는 의심을 없앨 수 있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의당이 앞서 이제 이정미 대표를 제가 인터뷰했을 때 했던 얘기대로 2월 말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특검을 논의하겠다. 지금 민주당이 169석에 정의당이 6석,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돼 보면 179석이거든요. 네. 한 표만 더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정의당이 특검에 참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높죠. 된다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가려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하려면 180명 이상의 예, 동의가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18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은 바로 본회의 올라가서 표결하면 과반 이상 나오죠. 때문에 저는 뭐 정의당이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참한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전에 어쨌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그러니까 기존에 좀 모호했던 것들이 분명해졌으니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뭉갠다. 이건 수사 예.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는 거는 지극히 전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김근식 교수는 뭐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검찰로 봤을 때 그냥 뭉갤 것 같고 그냥 뭉개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권오수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봐도 김건희 여사가 시효로부터 혐의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압수수색했는데 이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 이 통정매매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고 그다음에 작전회사의 그 엑셀을 갖다가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국회에 제시한 범죄 일람표에 보면 지금 공소시효 도과됐다고 얘기하는 2010년 11월 이후에 예. 매매에 관여한 정황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런 증거들을 다 뭉개고 수사를 안 한다면 그때는 국회가 나서야죠. 일단 법원 1심 판결문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이른바 쩐주였던 손모 씨가 있는데 시세 조정,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세 조정을 직접 했다는 정황은 그런 합리적 의심에 여지없이 볼 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무죄가 난 거죠. 쩐주 손모 씨는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0% 이분이 형사처벌 대상이야라고 하면은 유죄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죄인데 그럼요. 사실은 만약 주가 조작을 알고 투자를 세게 했다면 대통령 영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국민 정서와 관련된 건데 예. 제가 분명히 한 말씀 더 전제를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정의당 쪽에도 말씀하셨던데 이게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2년에 결혼을 했고 201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행적이기 때문에 이걸 영부인이니 뭐 배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정치 공세고요. 또 하나는 패스트트랙으로 180명이 동의하면 올리겠죠. 올리면 또 뭐 진짜 여야 정치는 이제 극한적인 투쟁으로 갈 텐데 저는 정의당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패스트트랙에 그 안 좋은 추억을 정의당에 다시 갈 필요는 없어요. 잘 하시잖아요. 패스트트랙 180석에 올라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검찰이 수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수 3층 패널이 아니고 수사 안 올바른 하면- 소리만 하는 중도 보수 패널이기 때문에 수사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딴 말 하지 마시고. 정의당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 패스트트랙의 그 안타까운 추억에서 벗어나라. 제가 그 말씀만 드립니다. 수사 안 하면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그럼요, 특검을 그럼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셔야 돼요. 사실 그때는 뉴스룸 뒤에 안 나오겠습니다. 뉴스룸 앞에 나오세요. 요거 박제돼 있어요. 앞에 나오시면 되고 일단은 정의당의 입장이 이제 특검에 찬성하게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지도 있는 그게 후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왜 정의당에서도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다, 불체포 특검 먼저 해라, 그다음에 결혼하기 전 일을 가지고 너무 정치 공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오겠습니까? 국민 정서도 그게 있거든요.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해질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예. 큰데 이걸 가지고 십몇 년 전에 일을 가지고 몇 가지 의혹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 검찰이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많은 분이 댓글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뉴스룸 본방 중에 의견을 준 분들이 있는데요. 특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두 개에 대해서 꾀꼬리님 죄 지은 사람 처벌하는데 누구 먼저 하고가 어딨냐? 빨리 그냥 하면 된다. 어디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람님 언제까지 기다려? 지금도 많이 기다렸다. 굳이 어느 특검인지를 언급하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본방에서 2명을 드려야 되니까 생각나시면 바로바로 이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조작,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사라고 추천받아서 산 게 주가 조작이면 증권사들은 다 주가 조작범이냐? 주가 조작으로 걸리면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된다. 그분 주세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테이크 5님이신데 네. 일단은 보수 중도 패널이라고 주장하시는 네. 김근식 교수님의 추천으로 영화표 2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늘 연달님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체포동의안을 얘기한 건지 대장동 특검을 얘기한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사의 특검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사라고 해서 샀는데 뭔 주가 조작이냐라는 의견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예. 한 분 골라서 드리면 안 돼요? 또 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한 명 더 드려야 되는 거야. 한번 고르세요. 본방송에서 한 분 더 있어야 예, 되죠. 누구? 여기 아프로디테님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김근식 교수님 보수 참칭 패널 인증 땅땅 존경합니다.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언제 받으셨어요?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프로디테님. 지금 이거는 이제 뉴스룸 뒤에 아프로디테 뒤에 하는 건데. 뉴스룸 뒤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알겠습니다. 아프로디테님, 박원석 전원님의 빠른 눈으로 영화표 2장 획득하셨습니다. 네. 아프로디테님하고 앞서
아까 테이크 분명히 파이브님, 얘기했습니다. 좀- 검찰이 수사 안 하면 특검에 동의한다. 말을 그다음에 그렇게 결론을 그 내줘요. 본방에서 두 장씩 들어서 제가 그냥 세람님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그래요. 예. 언제까지 기다리냐 많이 기다렸다. 그렇죠, 이분도 그렇죠. 역시 예. 영화표 두 장 세람님 드리도록 하고요. 한 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이제 뉴스룸 뒤에서 나온 거 앞서 아프로디님 주셨고 그다음에 정영땡님이 이런 걸 보셨네요. 저도 주셨네요. 저도 의견을 막 보니까 정영규님입니다. 당시 과거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총장 3호를 감히 언놈의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근데 초이스가 이번에 김우식 교수님이 남으셔서 예. 아니 다른 분 없어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내용이 마음에 안 조영규님 드나 일단은 김우식 교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넘어가셨고요. 너무 이분은 그분은 저기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총장 3호 이것도 어떻게 맞잖아요. 감히 언놈의 검사가. 근데 지금 이 여사인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그냥 한 분 또 고르면 안 됩니까? 약간 재미가 들려가지고. 아이고, 공평하게 해야죠. 저 한 명밖에 안 했어요. 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예. 네. YG 리님이 몇십억 계좌를 맡기고 전화로 시키는 대로 사고 나서는 사라고 해서 샀다니 크크 앞뒤가 다르네. 요분께 드리겠습니다. 아, 왜 사회자가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사회자가 계신데. 아니, 너무 의견이 한쪽이어서 저희가 또 이제 아 그래요? 객관적인 이쪽 아니, 저쪽 저기 닦아야 박원석 돼서. 의원에 대한 그 멘트 없어요? 아홉수 독재님 드라마 드립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의견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막 올라오는 두 번 받아도 되나요? 테이크 파이브님 의견 주셨는데 테이크 파이브. 예. 아까 여기 제가 아까 일단 뭐 드리라고 저희 하는데. 미스로 드리는 걸로 합시다. YG 리님 아니 테이크 파이브님 테이크 파이브는 아까 뭐 내가 취소할 드리라고 수 없잖아요.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다 인생 운이에요. 제가 또 강조했지만 테이크 파이브님 과거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이번에 받은 거예요. 제가 드리라고 한 분이 아, 테이크 파이브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 받아도 되나요 해서 전화해서 증권사에 사라고 한 게 무슨 조작이냐? 예. 그 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응. 예. 제가 단기 암기는 강합니다. 아 테이크 파이브님이 저 안 돼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 별명 바꿨음. 과거에 받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받으신 분 별명을 아니잖아요. 바꾸셨다고. 솔직하셔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때요? 그냥. 그럼 드려야지. 예, 제 돈도 아닌데 뭐 그냥 받으세요. 이분 드릴까요? 그러면 아프로디테님. 프로디테님은 아까 아프로디테. 뽑혔죠. 아, 그러니까 김우식 교수님 귀여워요. 네, 뽑혔죠 아까. 아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그러면 제가 바로 예. 아홉수 독재님 이분 그냥 드릴게요. 그래요. 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이 내용은 안 뭡니까? 읽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되든 안 되든 둘 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 오케이.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분 좀 내공 있으신 편 같아서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뉴스룸 D는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